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 1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시발 우려로 조정이 시작이 된 이후에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소식이 또다시 전해지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482억엔, 하나로 4,244억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유출되었다는 소식은 마운트곡스와 그리고 코인체크 해킹 사례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통한 리플의 비전에 대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2024년 컨센서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양한 인터뷰를 소화하면서 제시한 비전들에 대해서 일부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플의 미국 내 IPO에 대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리플의 소송 완료와 함께 리플의 미국 내 IPO가 이루어지면 비록 XRP와 미국 내 IPO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플에 대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XRP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미국 내 IPO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궁금해 했었는데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미국 내 IPO는 현재 리플에게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할 우선순위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있는 한 현재 상황에서 IPO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플의 IPO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S1 등록에 대해서 SEC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SEC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서는 승인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SEC의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상장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IPO를 득하기 위해서 SEC의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XRP 상장 폐지 역시 미국 내 IPO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코인베이스의 사전 조치였겠죠.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SEC로부터 기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IPO가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오히려 그것은 불안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IPO를 늦추는 것이 더 낫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미국 밖에서 IPO를 시작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밖이라면 리플이 사업 확장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유럽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망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서클과 비교해서 향후 출시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한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클을 비교했느냐면 지난 실리콘 붕괴 사태 때 USDC가 0.87달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달러에 대한 패깅을 이뤘었는데요. 당시 서클 측이 은행이 USDC 준비 예금의 100%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 부분을 충당해 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USDC가 1달러에 재패깅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클은 대차 대조표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리플의 경우는 튼튼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커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있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리플의 뒤에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큰 대차 대조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로 쉽게 재패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리플이 미국 내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대안책이며 또 이 안에서 또 다른 수익처를 발굴하기 위한 리플의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기초자산 XRP의 유용성도 같이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현재 비전은 IPO, 스테이블 코인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일 겁니다. 리플의 커스터디 회사 인수가 1주에서 2주 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의 시작은 바로 기관 대상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리플의 기관 중심의 사업을 더 중심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 맥브라이드 전 리플 이사가 최근 미국 내 긍정적 규제 도입의 진척과 그리고 리플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강조하면서 XRP 가격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내 대선을 앞두고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긍정적 기운이 감돌지만 그것과 함께 리플의 기업 간 거래 결제 부문에서 리플의 강력한 포지셔닝과 또 전략적인 제품 제공 확장, 리플의 토큰화 사업,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기초자산 XRP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XRP 가격 제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챗GPT에 의하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만 놓고 보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네트워크 내 유동성을 높이고 또 더 많은 거래를 촉진해서 XRP의 유용성과 매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고 규제 환경 역시 이를 뒷받침하면 XRP는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0.8달러에서 1.2달러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그리고 소비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둔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율 1.6%에서 1.3%로 하향 수정된 이후에 2분기 국내 총생산 역시 2.7%에서 1.2%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백악관이 연준에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와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